에너지젤을 먹었는데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는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보급은 했죠. 정해진 시간에도 먹었고 계획대로 움직였는데 이상하게 에너지가 올라오는 느낌이 없습니다. 시계를 보면 페이스는 조금씩 떨어지면서 마음은 불안해지고 머리로는 아씨 올려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젤을 하나 더 꺼내 먹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가야 됩니다. 먹는 탄수화물이 정말 몸 안으로 흡수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을까?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젤은 먹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장에서 흡수되어야 진짜 에너지가 되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종류에 따라 들어가는 문이 다른데요. 오늘은 왜 어떤 젤은 먹어도 에너지가 안 오고 어떤 젤은 후반에 우리가 더 레이스를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라톤과 트라이애슬론을 즐기면서 퍼포먼스 영향을 공부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전민영입니다. 우리가 지난 편에서는 운동 중 왜 속이 불편해질 수 있는지를 알아봤죠. 오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지난 편이 왜 속이 불편했는가 였다면 오늘은 왜 먹었는데도 퍼포먼스, 에너지로 연결이 되지 않는가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다른 문제죠. 우리가 젤을 먹으면 달달하니까 바로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실제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입으로 들어가고 위를 지나서 소장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소장에서 몸으로 흡수되어야 진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고 운동 중 에너지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젤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우리 몸에 얼마나 흡수가 됐느냐. 입으로 100을 넣어도 몸에서 100이 바로 쓰이는 건 아니죠. 흡수되는 속도와 통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올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중 보급을 했는데도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는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 차선이 하나만 열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차가 밀리겠죠. 뒤에서 차를 아무리 더 보내도 앞이 막혀 있으면 더 빨리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탄수화물 흡수도 비슷한데요.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다 같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길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포도당 계열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과당이 들어가는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말해볼게요. 포도당 쪽은 SGLT1, 과당 쪽은 GLUT5라는 수용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름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포도당 차선이 있고 과당 차선이 있구나. 두 차선이 따로 움직입니다. 포도당 계열 탄수화물만 계속 넣으면 당연히 포도당 차선에 차가 몰리겠죠. 과당 차선은 비어 있는데 포도당은 그쪽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더 먹어도 그만큼 흡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탄수화물의 양이 아니라 차선에 그만큼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에너지 젤 성분표를 볼 때 뭘 봐야 될까요? 에너지 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자주 보입니다. 말토덱스트린, 포도당, 덱스트로즈, 포도당 시럽, 과당, 액상과당, 설탕, 메이플 시럽, 팔라티노스 참 많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운동 중 흡수 관점에서는 크게 나눠서 보면 되는데요. 먼저 포도당, 말토덱스트린, 포도당, 덱스트로즈, 포도당 시럽 이런 원료들이 대체로 포도당 쪽에 쓰이는 에너지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말토덱스트린은 에너지 젤에서 자주 쓰이는 원료입니다. 먹으면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사용이 되고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넣었을 때 농도 부담을 관리해 주기 위해서 많이 쓰이죠. 다음은 과당인데요. 과당, 프락토스, 액상과당 이런 원료들은 과당 쪽 통로를 활용하는 성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탕이 있는데 설탕은 조금 달라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쪽 통로에 모두 관련이 있는데요. 메이플 시럽도 성분표에서 종종 볼 수 있죠. 자연 유래 당원으로 볼 수 있는데 주로 자당, 즉 설탕 형태의 당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연 원료라서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운동 중에는 결국 어떤 당 구조로 들어오고 흡수 통로를 어떻게 쓰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마지막 팔라티노스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소말툴로스라고도 하는데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당이지만 설탕보다 천천히 분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에너지 공급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의도할 때 사용을 하죠. 다만 레이스 중에 빠르게 공급이 필요한다면 팔라티노스가 들어있는지 하나만 보기보다 전체 탄수화물 조합이 흡수가 빠르게 되는 설계인지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간단해요. 성분 이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포도당 쪽 원료가 있는지, 과당 쪽 원료가 있는지, 그리고 그 비율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에너지젤에서 중요한 건 탄수화물이 몇 그램 들어있느냐 이것보다는 탄수화물이 어떤 탄수화물이 들어있느냐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볼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비율입니다. 2대1 그리고 1대 0.8. 2대1은 포도당의 2,
과당이 1의 비율로 들어있는 거고요. 오랫동안 지구력 운동 보급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효과적인 조합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1대 0.8은 포도당 1, 과당 0.8입니다. 2대 1보다 과당의 비율이 높죠. 두 번째, 통로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거리 운동에서 더 높은 탄수화물 섭취를 목표로 할 때 이 1대 0.8 비율이 자주 활용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2대1 비율이 두 차선을 여는 설계라면 1대 0.8은 두 번째 차선까지 적극적으로 쓰는 설계죠. 더 높은 공급을 목표로 한다면 포도당 통로만 쓰는 설계보다 과당 통로까지 더 적극적으로 쓰는 설계가 분명히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럼 과당을 더 많이 넣으면 0.8, 1보다 더 많이 넣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그렇게 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당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포도당 또 공급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이 1대 0.8, 2대 1의 비율이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거죠. 즉, 운동 중 실제로 활용하기 좋은 비율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두 통로를 효율적으로 나눠서 쓰는 것, 이게 중요하죠. 운동 중 보급은 많이 먹기 경쟁이 아닙니다. 내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만큼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훈련해서 적응된 방식으로 넣는 거죠. 좋은 에너지젤은 어떤 원료를 쓰는지, 어떤 통로를 활용하는지, 그 비율이 목표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젤 성분표를 볼 때 뭘 보면 될까요? 자,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딱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원료가 한쪽 통로에만 몰려 있는지 보세요. 말토덱스트린, 포도당, 덱스트로즈 같은 원료가 있다면 포도당 차선에 설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포도당 계열과 과당 계열이 함께 있는지 보세요. 말토덱스트린은 포도당 쪽, 과당은 과당 쪽.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두 통로를 같이 활용하는 설계가 됩니다. 설탕이나 메이플 시럽처럼 포도당과 과당 구조가 함께 있는 원료도 있지만 운동 중 고탄수화물 공급을 목표로 한다면 의도적으로 포도당, 과당 조합이 잘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팔라티노스처럼 천천히 분해되는 원료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때 쓰시고요. 레이스 중 빠르게 공급이 목표라면 전체 탄수화물 조합이 잘 되어 있는지 또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율 설계를 또 한번 봐보세요. 비율 설계를 얘기하지 않는 곳도 많기는 한데요. 2대 1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조합이고 더 높은 탄수화물 공급을 목표로 하신다면 1대 0.8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 원료를 보실 때 어떤 비율로 들어가 있는지까지 보시면 아주 좋고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에너지 젤은 입에 넣는 것보다 몸에 흡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다 같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포도당 쪽, 과당 쪽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에너지 젤은 탄수화물을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탄수화물을 어떤 조합으로 어떤 비율로 설계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비율이든 어떤 원료든 훈련에서 먼저 테스트해보는 과정은 꼭 거치시고요. 이제 에너지젤을 고르실 때 성분표 안에 어떤 흡수 설계가 되어 있는지 한 번씩 봐보세요. 그럼 또 재밌으실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성분표가 짧은 젤이 왜 더 유리할 수 있는지, 좋아 보이는 성분이 많아도 운동 중에 왜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 나랑 아까 끝났지. 세 바퀴